자,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서 30년간 공간에 있었고 지금은 한 6년째 미국의 여러 기관, 기구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미래보고서 시리즈를 지금 32권을 썼고요. 굉장히 많아요, 책이. 2005년부터 이렇게 쭉 책을 많이 썼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한 3주 전에 나온 게 10대를 위한 세계 미래 보고서,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2권으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과연, 이게 고등학생용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또는 중학생들이 보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선택하는 것들은 사양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율차 또는 뭐 드론이 오히려 사람들을 태우고 나르는 에어 택시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산업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사양 산업인지 지금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전공을 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 변화에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최초의 이제 미래 예측은 영국 정부가 했습니다. 1867년에 너무나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 마차 때문에 사실은 마차는 말이 끌고 말은 똥을 싸요. 그죠? 그래서 마차가 계속 런던으로 들어오고, 또 시골 사람들이 마차를 가지고 가령 말을 가지고 런던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런던에서 너무 많은 말똥이 쌓여서 새벽까지 쳐도 못 쳐요. 그래서 100년 후가 되면 큰일 나겠다. 예측을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1967년 100년 후가 되면은 6피트,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말똥으로 런던이 뒤덮인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은 안 되네. 그죠? 똥이 없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마차로, 기차로, 자동차도 사양산업이다. 에어택시, 나르는 드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1900년도에 뉴욕의 5번 갑니다. 한 40년 동안 사람들이 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말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드디어 1900년도에 뉴욕의 5번 갑니다. 피스애버뉴, 부활절날 피스애버뉴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마차입니다.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은 말 수거협회가 자동차 공장을 6년 동안 가서 두드려 부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차 산업이 죽으니까 마차 산업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차를 거부했지만 드디어 13년 만에 똑같은 부활절날 뉴욕의 피스애버뉴에 똑같은 위치에, 여기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말이 똥을 싸니까 말 대신에 가마솥을 갖다 놓고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그죠? 스팀 자동차라고 불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달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뭐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조세프가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는 실패를 하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정말 이제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5천 년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00년에 마차 한 대, 자동차 한 대가 마차 속에 끼어 있죠. 그것이 마지막 마차가 지나가는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 바뀌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이게 2030년도의 모습입니다. 전부 자율차예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요. 사람이 막 지나다녀도 신호등이 없고요.
그죠? 뭐 이 파란불에 건너가라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나 사람이나 칩을 넣고 칩을 넣으면 전부 다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 충돌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고요.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모든 기술이 꽃을 피운다 그렇게 합니다. 블러썸 꽃을 피워서 우선은 의식주가 거의 무료화되어 옷도 굉장히 싸져요. 3D 프린터로 막 프린트합니다. 밥도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리사, 조리사가 사라져요. 전부 로봇이 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로봇이 막 요리해주고요. 설거지까지 싹 해줍니다. 3D 프린터가 집을 지어요.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에 집을 3D 프린터로 짓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싸지고 의료보건 싸지고 에너지 싸지고 교육도 굉장히 싸지고요. 오락이랑 대거 일자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여러분들의 책상에 PC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사전이 있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동아사전, 그죠? 에센스 사전에서 영어 사전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사전 전부 위키 사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봐요. 여기 오른쪽에 있던 사진, 그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100년이 넘은 회사가 1등 하던 회사. 달력도 없어졌어요. 게시판도 없어졌어요. 페이스북이 되거나 그죠? 인스타그램이 되거나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우리 전자계산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계산기도 없어졌어요. 전부 어디로 들어갔나 하면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요. 노트북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요. 없어졌어요. 저렴화 망하고 여기 있는 신문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은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신문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은 선글라스는 살아남았어요. 예, 세 개가 딱 살아남았는데 선글라스가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죠? 여기 왼쪽에 있던 전화, 유선 전화도 사라지고 카카오로 무선으로 그냥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망하고 사라지고 무료화가 되어서 어플로 변해 있더라. 그죠? 자, 그 옛날에 1980년대에서 한 3, 40년간 샥 다 망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그죠?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교통 굉장히 싸져요. 옛날에는 운수업 하면 부자라고 했어요. 운수업만 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제 교통은 굉장히 싸지고요. 식품 싸지고 주택마저도 이제 자율차가 나오면 캠핑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주택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타고 다녀요. 자율차니까 뭐 3시에 연대 내가 강의가 있어요. 수요일마다 3시에 연대 강의 있는데 뭐 삼성간으로 짝짝 등록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가죠. 나는 뭐 자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택을 원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노마드의 시대가 오고 에너지도 싸지고 교육도 싸지고 오락도 싸지고 자 요거는 7월 12일 날 나온 거예요. 오늘은 뭐 7월 14일인가요? 그죠? 어제 그저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왜 자동차 그죠?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냥 지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여기 MIT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 나온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예, 이제 자동차를 불러요. 어플로 핸드폰으로 부르면 이 자동차가 나에게 딱 옵니다. 그러면 내가 딱 타고 그죠? 앞에 어디로 가자라고 신촌 뭐 34번지 누르면 지가 알아가지고 신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나왔습니다. 굉장히 싸죠. 그죠? 자동차보다 자전거는 훨씬 싸죠. 지금 이렇게 로봇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율차가 아니라 자율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MIT 자율자전거 캠퍼스 내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도 AI 인공지능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AI가 자전거를 타도록 그죠 계속해서
어디 위치를 저장하면은 자동차가 나를 자전거가 참 나를 거기로 내려다 주는 겁니다. 자율차보다 싸다라는 거예요. 또 나온 거 있습니다. 한 2주일 전에 나온 게요. 40인승의 캘러코나라고 나르는 버스예요. 버스가 날아가요. 이게 드론입니다. 그죠? 40인. 조금 있으면 이제 100인승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200인승도 나와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공항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공항까지 2시간 낑낑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나르는 버스는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바로 도로, 내 집 앞에 도로에서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공항까지 2시간 걸려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이 나르는 버스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는데, 미국은 뭐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600km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부산 갔다 와요. 그죠? 부산 날아갔다가 또 날아올 수 있어요. 예, 충전하는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충전한다 그러고, 배터리는 그냥 15분 만에 바꿀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교체해 버리면 15분 만에 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항이 사라진다. 많은 공항이. 뉴욕시에서는 이것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며칠 전에 나온 거다. 이게 새로운 게 뉴욕을 방방 떠서 40명을 태우고 돌아다닌다. 보통 나르는 것은 그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5배 내지 10배로 빨라요. 그러니까 1시간 가는 것을 10분 만에 가는 거죠. 얘들은. 40인승 비행택시가 나왔다. 뉴욕시에서 에어버스를 운행한다. 회사 이름은 캘레코나입니다. 캘레코나. 자, 이렇게 지금 뉴욕시를 나르고 있고요. 그죠? 여기를 나르고 있고, 여기 나르고 있고, 얘들은 주로 공항의 끝에, 활주로는 필요가 없어요. 수직 상승하니까. 공항이 넓직하니까, 그죠? 공항 끝에 코너에,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넓은 도로 공간에서 나릅니다. 그죠? 8개의 덕트 팬이 있고 2개의 그 회전 프로펠러가 있고 뭐 상세한 것은 제가 신문을 하고 있어요. AI 넷, 넷은 한국말로 넷 쓰고 뉴스 치면은 AI 넷 뉴스 치면은 이런 소식들이 하루에 20개 정도의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새로운 기술 세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뉴욕에 이렇게 날아다닌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날고 있죠. 여기 배터리 교체는 15분이고요. 그죠? 배터리 팩을 뭐 교체하니까 충전하면 1시간 걸리고요. 얼마든지 뭐 우리가 쓸 수 있다. 그 미국 것만 아니라 러시아 사이클로카라 있어요. 이거 8인승이에요, 8인승. 이 드론 택시도 6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만들고 뭐 핀란드도 만들고 모든 나라가 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에어 택시라고 합니다. 에어 택시를 여러분들이 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6인승 하이브리드 그죠? 아까 보여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지구촌을 놀라운 일이죠. 이제 1시간 로켓 여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그죠? 버진 갈락틱 해가지고 버진이 우주에 여행하고 왔어요. 그죠? 우주에 가가지고 무중력 상태를 싹 타보고 경험하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우주에도 갔다 오고 지구촌을 1시간 로켓으로 여행을 하는 게 2029년 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퍼루프라는 것도 있고요. ET3도 있고 드론포트도 있고 드론 택시도 있고 자율차도 있고요. 교통의 혁명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말로만 해서 아니면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장애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장애 뭐 특별하게 뭐 다리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뭐 시각장애인 눈이 잘 안 보인다. 그죠? 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장애가 다 사라지는 세계가 2030년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걔네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AI넷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신문에 자주 들어와 보시고 전 세계 1시간대 여행 요것은 지금 스타트업인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델을 테스트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건 2029년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 세계 1시간 만에 뽕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미 세계 모델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놀랍죠.
뭐 저 유럽까지 가는데 뭐 15시간 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로켓을 타고 뽕 날라서 그죠? 저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날아오고 요게 회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이렇게 있고 또 미 공군입니다. AI넷에 나와 있어요. AI넷에 저기 오른쪽에 가면 검색이 있거든요. 검색에 뭐든지 쳐보면 나옵니다. 스페이스X가 개척하고 있는데 로켓 카고를 해요. 미 공군입니다. 미 공군이 화물, 사람을 태워서 1시간 내에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거 아니고 이 그림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그죠? 한국까지 아시아에서 저 유럽까지 로켓으로 퐁 발사해서 저 우주에 닿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1시간 만에 여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로켓 카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은 벌써 8년 전부터 쫙 나왔고요. 올해 예산은 4배로 많이 올랐다. 뭐 등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10시간 걸리는 것은 5시간, 5시간 걸리면 2시간으로 확 줄이는 이런 초음속 비행이 나왔는데요. 누가 하냐면 UA, 유나이티드 하고 붐하고 손을 잡고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유나이티드하고 붐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굉장히 그냥 삐쭉합니다. 그죠? 삐쭉하게 생겼어요. UA입니다. UA 유나이티드 항공이 붐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 곳도 5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옛날에 그 콩코드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2029년에 초음속 비행기를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6월 3일 날 발표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1시간대로 연결이 되는 그죠? 저 뒤에 가면 또 하이퍼루프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하루 만에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언제냐?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기다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제 스크린을 대체하는 콘택트 렌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에 눈앞에 보이는 화면 있죠. 노트북의 화면이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텔레비전 화면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콘택트 렌즈를 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콘택트 렌즈가 야이, 뭐 헤이 하든지 헤이 구글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헤이 뭐 그 콘택트 렌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자, 영화 그죠? 영화 뭐뭐를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영화가 내 눈앞에 쫙 펴져요. 아 어제 내가 드라마를 놓쳤어. 그러면은 그 드라마 보여줘. 하면은 또 드라마가 다 보여져요. 이렇게 콘택트 렌즈가 나와서 이제 스크린을 대체한다. 2025년입니다. 2025년 홍콩 과기대 그래핀으로 콘택트 렌즈 요겁니다. 요거 렌즈를 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크린이 되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렌즈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보면은 와이어리스 파워도 있고 그죠. 리시버도 있고 바이오 센서도 있고 뭐 트랜스미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눈 안에 다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그리고 얘한테 얘 편지 써. 누구한테 엄마한테 편지 좀 써봐 대신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 부르는 대로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그죠? 아주 그게 2045년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2045년에 인간의 뇌에는 신경망의 정보 뒤에 그죠? 요렇게 생긴 거죠. 예, 아이싱크라고 애플에서도 만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의 그죠? 머리 밑에 뇌에 신경망을 꽂아 가지고 요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꽂아 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정보를 여기다가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고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죠? 매트릭스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에게 정보를 그죠? 왼쪽에서
머릿속으로 빵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하죠. 자,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타임즈지에 2045년에 싱귤레리티가 와서 모든 정보는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뉴럴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BCI 기술이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8월 28일 날 8시에 발표를 했어요. 정수리에다가 뇌를 약간 조금 찢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링크라는 칩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칩을 집어넣어서 모든 지식을 교수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칩으로부터 지식은 전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 전수를 받아요. AI넷에 들어가서 뉴럴링크 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의 거는 뉴럴링크가 그죠? 뇌에다가 칩을 넣는데 요 이제 원숭이입니다. 멍키요. 멍키가 칩을 넣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원숭이가 퐁 게임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에 레버가 달려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면서 퐁 게임이라는 거는 요 상자에 탁구공을 퐁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퐁 하고 집어넣어요. 퐁 하고. 근데 이 조이스틱이라 그래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죠? 움직이는 거. 이거를 쓰다가 그거를 없애버리고 칩을 넣었어요. 네, 칩을 넣었어요. 없앴죠. 여기에 없애고 칩을 집어넣었더니 생각을 그죠? 아 지금 여기 가니까 이렇게 공을 옮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에 따라 얘가 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조이스틱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만으로 그죠?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발전하면은 일론 머스크 그 팀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언어가 필요 없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제 누구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 기술을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칩을 뇌에다 정수리에 칩을 넣고 내가 생각만 하면은 퐁 하고 그 지금 탁구공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 여러분이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만으로 뭐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탁구공을 박스에 펑펑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구글은 대졸자가 필요 없다. 이제 대학교 갈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은 대학교에 4년간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학교 4년간 우리가 교수님의 말만 듣고 교수님이 그 3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걸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은 온라인의 강의가 있다. 그 온라인 강의를 들어라. 여기 구글에서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기술 인증서라 그럽니다. 구글 IT 서포트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 IT 서포트. 강의를 들으면요. 3개월, 6개월짜리 들으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든 곳에 다 우리가 저기 할 수 있어요. 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구글 IT 서포트 프로페셔널 서티피킷 프로그램 이것만 배우면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38명에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 친구 아는 사람 한 사람은 38명이 아니라 지금 그죠? 1억 명에게 강의를 해요. 1억 명. 1억 명에 강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80명의 교수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교수, 그렇게 많은 선생이 필요 없어지고
온라인 강의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대학은 노는 곳이지 공부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뉴랄링크 2021년 말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럴링크는 2021년 말에 이미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 FDA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올해 말에는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021년부터 올해부터 칩을 이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칩은 칩 넣은 돼지 안 넣은 돼지 칩을 이렇게 이 돼지가 칩을 넣은 돼지입니다. 칩을 넣은 돼지하고 칩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칩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 칩에서 이 여자 돼지예요. 거트리드가 하는 말을 전문가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이 거추리드라는 돼지와 칩을 넣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지금 이 하는 말이 뭐 she is agitated 이렇게 얘기해요. agitated는 약간 이제 약간 흥분된 상태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러나 2020년에 뉴랄링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칩을 넣을 거야. 머리에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습니다. 정수리에다가 쫙 째고 조금 째고 페니는 이런 짜리 그죠? 미국에 이런 짜리예요. 이런 짜리를 좀 밀어 넣고 그 다음에 깊지도 않아요. 깊지도 않고 반창고 붙여요. 그리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50분 만에 끝나고요. 가격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뉴랄링크의 대표인 그죠?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요 손가락을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손가락이고 여기 칩이고요. 요 칩을 링크라고 부릅니다. 더 링크. 더 링크. 그래서 링크 이전의 삶, 링크 이후의 삶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넣은 사람 안 넣은 사람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링크를 했다고 줄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링크를 8월 28일 날 그죠? 예, 돼지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돼지 3마리, 칩 넣은 돼지, 칩 안 넣은 돼지, 칩 넣었다 뺀 돼지. 자, 이렇게 나왔는데 밥을 준다고 하니까 전부 꿀꿀꿀 행동이 똑같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칩을 넣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칩을 넣었다고 굉장히 이게 운동량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예, 잘 들려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칩을 넣을 때 이 기계를 만든 것이에요. 서지컬 로봇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여기 사람 보이죠? 사람보다 훨씬 크고요. 이 기계가 정수리에 딱 내려와서 약간 찢고 그죠? 칩을 탁 집어넣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Getting a link, 링크를 가지기. 링크를 어떻게 만들면 가지는가? 그런데 그 링크는 누구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사이카모아라는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1만 배나 더 강력하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연산 작업을 한다. 뭐 이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 여러분 책상에 있는 컴퓨터하고 내 머리하고 연결만 시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앞으로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시키면 지식 전수는 이제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드디어 사람이 하지 않는다. 지식 전달은
컴퓨터에서 나의 뇌로 곧장 온다. 사람은 뭘 하는가 그러면 감성 가리키기, 같이 협동하고 협업하고 멘토가 되거나 그죠? 가이드가 되거나 헬퍼가 되거나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교사의 역할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하고 나의 뇌가 연결하고 이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역사는 100년이 된 기술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뇌에 올해 말에 이제 FDA가 승인하면은 사람들의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지식은 뭐 위키피디아에 지미 웨일스가 2008년에 제가 초청해서 한국에 오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대학교는 없어진다. 대학교가 필요가 없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저게. 위키백과에 들어오면 다 엄청난 정보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5년에도 왔었고요. 자, 온라인 교육하는 콜세라를 만든 데프니 콜러도 저희가 창업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육들이 굉장히 싸진다. 온라인 교육으로 무료가 된다. 구글, 애플, 아마존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교육만 받아와라. 그게 구글 IT 서포트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만 받아오면 취직시켜줄게. 대학교 졸업장은 전혀 안 보겠어. 안 볼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더욱더 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마음을 업로딩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죠? 내 머리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업로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업로딩을 해버리면은 나는 뭐 몸은 죽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컴퓨터 속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런 시대까지 간다라는 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겁니다. 마인드 업로딩. 예, 마인드 업로딩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자,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인드 업로딩. 이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입니다.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는 저는 미국에서 프리뷰 할 때 봤고요. 이거 한국에서도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랜센던스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윌이라는 그죠? 윌이라는 과학자가 테러리스트한테 테러를 당해서 내일 모레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업로딩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다 여러분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기 직전에 미리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개발 중인 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부 거기다가 다운을 해놓는 거예요. 자, 놀랍죠? 자, 그림을 보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사하고. 당신은 내일 모레 죽으니까 지금 업로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의 마음을 업로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컴퓨터에다가 업로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지금 뭐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컴퓨터에 전부 업로딩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와이프는 에블린이에요. 에블린이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사무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이 전부 스크린이에요. 그 스크린에 굿모닝 에블린 하고 남편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이미 죽어서 태워서 강에 뿌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왼쪽에 지금 에블린 와이프고요. 오른쪽에 거대한 스크린에 남편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살아서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게 이것을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고요. 마인드 업로딩. 자, 마인드 업로딩은 누가 한 영화를 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이 했어요. 레이 커즈와일 박사가.
How to create a mind. 마인드를 어떻게 창조하는가. 마인드 창조법. 마인드 창조법을 그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to create mind.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이런 그죠? 공식이 있죠. 이 사람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 이터널 라이프가 올 수도 있다. 나의 몸은 죽어도 나의 마인드는 그죠? 컴퓨터에 업로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와이프, 살아있는 와이프하고 업로딩 된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결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저희는 미래학자들끼리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이 사람이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자주 저희는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한국에도 왔다 갔고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면은 AI 최고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메타버스 속에 살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마인드도 업로딩하고 메타버스라고 가상 공간에 융합의 집단, 가상 공간에서 가상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가상 사회 이게 200조나 된다라고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 디지털 사회라고 합니다. 시민 사회.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상 사회에서는 혹시 더 빨리 이룰 수도 있어요. 가상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관문을 통과해서 가상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 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 돈을 받아요. 그죠? 이 내 그 궁전을 볼 때 5불씩 내라. 이렇게 하면은 들어와서 사람들이 5불씩 내고 들어오고 뭐 많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쇼핑이 가능합니다. 쇼핑. 메타버스 세상 어두컴컴한 곳을 좋아하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사업도 하고 친구와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뭐 그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 걱정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요 가상 공간 일본입니다. 일본 아이인데 가상 공간에 나온 요 아이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완판시켰고요. 요 모자도 완판시켰고요. 요 귀마개도 완판시켰고요. 굉장합니다.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같이 해요. 또 전 세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 디자인을 같이 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놀라운 것은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것도 가상 공간인데 MS 빌 게이츠 회사입니다. MS의 메쉬라는 게 나와가지고 자, 몸 전체가 홀로그램 공간으로 이주해요. 예, 확 이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놀라운 겁니다. 요거 보시면 놀랍죠. 전화 부스 같은 거, 전화기 전 옛날에 우리가 그죠? 거리에서 전화하러 쏙 들어가던 그 부스입니다. 전화 부스 같은 것이 설치가 되는데 요 설치하는 게 조금 비싸요.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점점 더 싸질 거예요. 얼마 전에 1억 하다가 6천만 원. 이걸 해놓고 내가 지금 오른쪽에 손을 이렇게 하죠. 전화가 띵띵 오면은 전화를 내가 딱 받아요. 받으면 요 공간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톡 떨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뭐가 차이가 나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2D예요. 2D. 그죠? 한 면이죠. 한 면. 2D 공간인데 요 공간은 3D 공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걸어 다니고요. 빙빙 돌고 여기서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가상 공간 MS의 메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그죠? 여기에 피만 조금 돈만 조금 내면 하루 종일 우리 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MS의 메쉬 이런 프로그램 투팍 홀로그램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를 가다가 6천만 원 한다 이런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3D로 홀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그죠?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지구본을 둥글빙글 돌리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빙하가 얼마나 녹아가지고
여기에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높아서 여기까지는 깔아앉고 여기는 안 깔아앉고 여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전체 그림을 그죠 글로브를 보고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동안 지리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한 30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교육에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잘 보시면 내가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서 게임에서 그죠 내가 만든 이 로봇이 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얼마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가글을 쓰고 그죠 안경 쓰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미러테키라고 합니다. 뭐 너무 많이 설명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건물 이거는 증강현실인데 그 건물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읽어볼 수 있어요. 학원이면은 저기 영어 학원이 있는데 영어 학원의 원어민 교육은 한 달에 30만 원이고 뭐 중급 초급이 있어요. 뭐 다 그죠 다 볼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을 가상현실로 이렇게 느껴서 볼 수가 있어요. 우주 공간.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이냐 하면 화성, 목성, 금성, 우주를 공부할 때 그 크기하고 색깔과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보여져요. 이렇게 뺑뺑 돌면서 우주가 이렇게 돌고 요게 바로 지구야. 바로 지구 옆에 화성이 여기 있어. 크죠. 화성은 지구보다 커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우면 훨씬 더 빨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갤럭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그죠? 갤럭시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이거 잘 보면 이게 범죄 현장이에요. 범죄 현장이고 경찰하고 그죠? 지문을 발견했어요. 근데 지문을 키워가지고 그 지문이 어디에 어느 정도에 있었고 어떤 식으로 위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핏자국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와서 지문을 남긴 이 범인은 여자일 것이다 남자일 것이다 뭐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렇게 범죄를 추적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또 정말 재밌죠.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미식 축구를 보는데 미식 축구 중에서 A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앞에 딱 뽑아내 가지고 저기 지금 실제로는 그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앞에서 가까이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MS입니다. 빌 게이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홀로렌즈 NFL 여기 들어가면 이 모든 사람을 뽑아내서 볼 수 있고요.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요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TVN에서 드라마를 했어요. 이거 이 렌즈만 끼면은 이제 내가 공격당하고 공격하고 그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요 정강현실인데 그죠? 적이 나타났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얘는 지금 스페인에서 호텔 조그마한 이제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어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인데 렌즈만 끼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상 공간 안에서는 전부 날아다니고 뭐 걸어다니고 그죠 말도 가상 공간 안에서는 장애인 장애우 장애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돌아다니 가상 공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장애인이라고 뭐 그 대우를 받거나 뭐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사람들이 우리를 그죠 뭐 조금 뭐 물어본다라고 이렇게 느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등한 세상이 옵니다. 동등한 세상. 온라인 가상 국가도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가상 국가. 온라인에서 가상 국가. 자, 잘 보시면 이미 내가 왜 한국 사람이어야만 해.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다른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컨 라이프라고 옛날에 인기가 좋았고요. 저도 16세기에 궁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죠? 세컨 라이프도 이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수잔 템플호프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친구고요. 이 사람은 비트네이션이라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비트네이션 가버넌스 2.0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했어요. 그죠? 독일 그 2차 대전 때. 그리고 얘만 살아남았습니다. 5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호주로 영국으로 뭐 돌아다녀서 국가에 대한 이런 그죠? 여망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어서 비트네이션 가버넌스 2.0 해가지고 여기서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버먼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어서 또 이런 가버먼 이 비트네이션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사관도 만들고 영사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난민 여권도 만들고 그래서 여권을 주면서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시민권 관련해서 공정 서류는 2불에 2분의 2불만 주면은 비트네이션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이게 아주 초기거든요. 초기. 각 나라의 자신의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비트네이션의 자신의 국가를 만들어요. 저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박영숙 공화국 이런 거 재미로. 제가 한국 대표예요. 비트네이션의 한국 대표고 전 세계 국민이 한 1억 명 모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초창기에 그죠? 영국에서는 1,055명이 들어왔고 캘리포니아에 184명 아주 초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10,000명 이상 지금 늘어났고요. 조금 있으면 10만 명이 된다 그러고요. 1억 명의 국민을 가진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내가 장갑을 팔아요. 1억 명에게 팔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경제를 위한 경제 공동체 같은 거예요. 대사관을 여러 개 만들어놨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에 대사관이 있어요. 빨간 거 그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을 대사관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백피드라는 그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 사람도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제 친구인데 요 사람은 졸탄 이스타반 한국에 와서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졸탄 이스타반 사진이 좀 나오고 로봇 졸탄 이스타반은 2016년도에 미국의 대선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트랜스 휴먼 당수예요. 그리고 미래학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친합니다. 칩도 넣었고요. 이 사람은 뇌에 칩 넣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라고 바다 위에 국가를 만들자 이런 팀들이 있어요. 시스테딩 연구소는 국가를 건설한다. 바다 위에다가 떠다니는 도시로 떠다니는 도시를 만들자. 우리는 누구인가 들어가 보면 seasteading.org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요런 집들 그죠 바다 위에 요 집 하나가 1억 정도 해요. 요런 집 하나가 1억 정도.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한 30평 됩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이지만은 바다에다가 이렇게 뿅뿅뿅 집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세워서 안에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넓고요. 그리고 침실 뭐 이렇게 생겼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숲속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숲속에 그죠? 산 위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숲속에 요거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앞에 맨하탄에 헛슨강에 그죠? 이렇게 뿅뿅 세워 놓을 수도 있고 시스테딩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600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페이팔 만든 피터 틸이 제일 먼저 돈을 패트리 프리드만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패트리 프리드만입니다. 이 사람이 창업자예요. 저는 그 2011년에 그죠 이미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패트리 프리드만 이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패트리 프리드만은 지금도 구글의 컴퓨터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창업 멤버예요. 이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상 손자입니다. 손자. 할아버지는 노벨 경제학상, 아버지는 시카고 학파를 만든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 그리고 패트리 프리드만은 컴퓨터쟁입니다. 그죠? 구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스테딩 제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바다 위에 집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해상 도시를 만들어서 세금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없애자. 대통령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하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여러 움직임이 있다. 내가 꼭 조그맣게 한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인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2300년에 한국의 인구가 6만 2천 명만 남습니다. 6만 명이 남아요. 사라졌어요. 2300년. 지금부터 300년 후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고요. 서울은 0.64입니다. 부산은 0.63, 일본은 1.3, 홍콩은 0.98입니다. 홍콩이 지금까지 가장 낮았거든요. 0.98로. 근데 서울하고 부산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합계 출산율이 지금 보시면 0.84로 내려갔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국이 0.84고 서울은 0.64다.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놀라운 건데, 그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 여기 이렇게 되고 있고, 놀라운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외국 사람들은 소멸 1호 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남편도 외국인이고 영국 정부, 호주 정부 30년 다녔죠. 지금도 미국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죠. 저는 외국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걔네들이 하는 말, 인구 감소로 없어지는 나라 하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1등입니다. 1등. 가장 먼저. 제가 어디 회의에 인구회의에 가면 Is there anybody from Seoul?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칭찬하려고 제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빨리 저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멸 종족 1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출산율이 0.68, 0.63 이렇게 내려간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일본이 출산율이 낮다 하는데 1.32입니다. 1.32. 우리나라는 0.65, 6.68 정말 놀라요.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1.9 정도 됩니다. 1.9. 인구가 모자란다 해도요. 그죠? 아무튼 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상현실로 여행을 한다. 앞으로 사람들은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 안 하고 가상현실로 여행합니다. 5G가 오면은 또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요 할아버지를 잘 보시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지금 막 신나 죽겠죠. 방콕입니다. 방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가상현실, 가상휴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구글 얼스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든지 다. 자, 여기 눌러요. 누르면 조금 더 밑으로. 여기 하나 눌러요. 그러면 또 더 밑으로. 여기서 더 눌러요. 그러면 가든, 그죠? 정원. 이렇게 다 얼마든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내려가 저렇게 내려가. 그래서 네덜란드 구경을 정원까지 다 구경하는 겁니다. 그죠? 꽃도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5G가 되면은 이제 죽은 그림은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요. 유화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고 하고요. 라이브, 살아있는 아트, 이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5G가 가능하게 만들어져요. 5G는 엄청난 정보를 빨리 이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온다. 예, 라이브 아트 시대가 온다. 멋지죠?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움직이는 그림. 예, 그림이 움직여야지 이게 몽환적이고, 그죠? 내가 거실에서 이런 그림을 크게, 그죠? 벽에 벽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몽환적인, 그죠? 환상적인 이런 것을 꿈꿀 수가 있죠.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이 달라지면서. 그죠? 이렇게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전부 정보죠. 전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라이브 아트의 시대는 5G가 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10개의 미래 기술을 보여드려요. 가장 큰 10개의 기술, 제가 한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미래학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 가장 크다. 1번이다. 2번 로봇이 2번이다. 3번이 바이오 메디슨이다.
네 번째가 자율차 또는 에어택시입니다. 자율차 또는 에어택시. 다섯 번째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솔라, 태양광이죠.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요. 죄송하지만 핵발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기술이 안 나왔어요. 핵발전은 너무 위험하고 제일 비싸요. 후쿠시마를 보니까 제일 비싸죠. 뭐 아무튼 뭐 일본의 모든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해. 후쿠시마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줍니다. 1세대 후손, 100세대 후손까지 계속해서 물려줘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핵발전이 제일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싼 핵발전, 조그만 핵발전을 연구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핵발전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6. 하이퍼루프라고 서울 부산 30분, 서울 부산 20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새로운 하이퍼루프가 있어요. 진공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합니다. 이게 6위로 올라왔고요. 7위는 3D 프린팅 40년 됐어요. 이제 3D 프린팅 돈이 된다. 사물 인터넷 IoT에서 칩을 뭐 온갖 군데 다 집을 넣는 이게 사물 인터넷이 8위이고요. 블록체인이 9위이고요. 10번이 아까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입니다. 이게 돈이 돼요. 나머지는 돈이 거의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철강 산업, 사양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사양 산업입니다. 엄청난 뭐 석유화학 산업도 사양 산업이고 조선 산업도 하양 산업이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들이 대부분 사양 산업이에요. 자, 알약을 프린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3D 알약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크론인데 알약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버리는 약이 뭐 30% 정도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켜요. 그죠? 약을 버리면. 그런데 내가 약을 3D 프린트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그죠? 씩씩씩 프린트해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치 약을 주는데 하루 먹고 다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요. 그래서 알약 프린트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알약 프린트기가 이제 30만 원짜리, 요거는 30만 원짜리예요. 옛날에는 몇십억 하다가 그죠? 뭐 1억 하다가 이제는 몇천만 원 하다가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와서 각자 자기 집에서 알약을 프린트해요. 쪽쪽 프린트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렇게 되면은 약방, 약국, 약사 정말 힘들어진다. 혁명이 온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자, 이제 비건 치즈, 비건 우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건 우유라는 것은 이제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아니에요. 축산 농가가 2025년, 2030년에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축산 농가가 없어져요.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토니 세바 교수가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부 비건 우유입니다. 이제 왜 젖소에서 우유를 안 먹느냐? 항생제 덩어리예요. 그 우유는 항생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 온갖 우유가 다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는 두유해서 콩인데 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건 우유가 많아요. 영국은 이미 비건 우유를 70% 먹어요. 30%만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해요. 항생제 때문에. 그리고 점점 비건 우유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건 밀크, 그죠? 온갖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비건, 비건 치즈입니다. 밀크가 되니까 치즈도 되죠. 이게 치즈 만드는 사람들 비건 치즈입니다. 젖소에서 나온 치즈가 아니고 발효해서 여기서 이런 기계들이 있죠. 이거를 그죠? 바이오 리액트라 그래요. 바이오 리액트에서 우유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을 보여드릴게요. 비건 고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주하 피카넨이라는 사람인데 VTT 레버라토리 교수예요. 이 사람은 핀란드의 대학교 교수인데 농작물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라펠란타 기술대학이에요. 요게 지금 바이오 리액터예요. 생물 반응기 여기에서 뭘 집어넣느냐 하면 여기다가 지금 미생물을 집어넣고요. 미생물을 뭉실뭉실 키워요. 그래서 밥을 만들었어요. 밥을 만들었어요. 자, 이 밥을 만드니까 이제 뭐를 심어 타작하여서 뭐를
방앗간에 가져가서 뭐 이 쌀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밥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2인분 밥 만들어 하면 밥이 만들어지고요. 컴퓨터에다가 2인분 밥, 그리고 여기 안에는 물론 밥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죠? 그 재료들을 넣어놨죠. 고기 만들어 하면 여기서 제가 고기를 2인분 만들어요. 이렇게 고기 만드는 셀팟도 나와 있고요. 집에서 베이컨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임파서블 버거 해서 이거 전부 다 멤피스 미트라는 큰 회사에서 고기를 배양해서 만들어요. 이거 치킨이고요. 오른쪽은 그죠. 이렇게 밑볼도 멤피스 미트에서 밑볼도 만들고. 누가 멤피스 미트에 가장 많이 투자했느냐?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잭 웰치, 카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했고요. 이게 30년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30년 전에 배양육을 연구했어요. 마스트리치 대학교의 마크 포스트라는 교수가 햄버거 만드는데 30년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고기를 집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햄버거 고기를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땅을 99% 절약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소를 방목시켜 가지고 호주는 절반의 땅에다가 소들이 방구 껴요. 거기서 하품해요. 똥 싸요. 이게 메탄이 되어서 기후변화의 1위입니다. 기후변화의 그죠? 기후변화 역할을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90%, 물 90% 이상 세이브가 되고요. CO2 탄소 배출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좋죠.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기를 대량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값이 싸지는데, 축산 농가는 점점 더 비싸져요. 어떻게? 점점 더 많은 질병이 나와요. 그죠? 질병이 나와서 또 땅에 묻고 또 땅에 묻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생제 덩어리, 그리고 그 소나 돼지에게 먹일 옥수수가 그죠? GMO로 전부 다 옥수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항생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을 하고 MIT 교수들이 배양한 고기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버드마저도 이렇게 고기를 생산하여서 찍고 있고요. 하버드 폴슨대 배양육입니다. 고기를 배양한다. 배양육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컬처드 미트를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KBS 뉴스에서 산삼 배양 주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양자를 딱 붙여와서 고기 육자를 딱 붙인 거예요. 배양육. 들어봤죠, 여러분? 세포 배양육 제가 만든 말이고요. 이제 요거는요 발효육이에요. 발효육. 배양은 실제로 세포를 가지고 와서 그 세포를 키우는 거거든요. 말고 그냥 미생물을 집어넣고요,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뭉실뭉실 미생물을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것은 발효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요. 20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Made with Motive도 있고요. Redefine Meat라는 회사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요것은 2018년 10월 13일 날 제가 임파서블 버거 딱지를 딱 보고 어머나 임파서블 버거가 벌써 나왔어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10월 13일 날 이 햄버거를 하나를 딱 사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먹고 있어요. 햄버거. 자, 그리고 이때 먹었을 때는 이 고기가 얼마냐 하면은 그죠? 3배로 비쌌어요. 일반 고기보다 3배로 비쌌어요. 그런데 맛은 조금 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질기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How's Impossible Burger? Impossible Burger 어떠니? 하니까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이게 바로 배양육이구나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먹어요. 근데 서울에서 플랜트 와퍼라고, 여러분들이 플랜트 와퍼 한번 드셔보세요. 어디 가서 버거킹에 가면 플랜트 와퍼가 있는데 7,900원에 코카콜라 한 잔, 그죠? 프렌치 프라이즈 하나에다가 플랜트 와퍼까지 해서 너무 일반 고기하고 똑같고요. 맛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 고기 보여주죠. 이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 발효육입니다. 배양육 발효육이에요. 비건 버거예요. 비건 버거. 이것은 소에서 나오는 고기, 소 돼지 고기가 아니고 식물에서 나온
그런데 그 놈의 고기를 서브웨이에서 팔고 있어요. 비건 버거를. 버거킹에서도 아까 봤죠. 팔고 있고요. KFC에서도 팔고 있어요. 피자헛에서도 팔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있어요. 맥도날드 지금 이미 뭐 팔려고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비건 그죠? 이제 축산 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축산 고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가 되면 이 고기는 점점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싸져요. 더 싸지고 더 싸지는데 우리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것들은 점점 이제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가 서서히 그죠? 소멸할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축산 농가는 입이 쫙 벌어졌어요. 정부에서 축산 농가에게만 이 비건 버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입이 쫙 벌어진 거죠, 그죠? 자, 이미 이게 뭐냐 하면 회마저도 배양회입니다. 이게 진짜 회가 아니고 만든 고기예요, 그죠? 만든 와일드 타이프라고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이 회마저도 이렇게 배양합니다. 배양회입니다. 배양육이 아니고 배양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있어할 인공지능이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을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얘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죠. 그래서 나는 말하기 싫으면요, 얘한테 무슨 말 이야기해라고 내가 정보만 주면 얘가 나 대신 아바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할 수 있어요. 얘가 하는 이야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스라는 로봇입니다. 말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요. 강사님 소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아무튼 예,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만 하고요. 강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자, 이렇게 얘가 굉장히 깨끗한 아나운서 목소리로 그죠? 무엇이든지 말을 합니다. 이 로봇은 지금 그레이스 로봇이라고 간호사 대신인데 내 얼굴을 보고 당신이 간이 안 좋아요. 또 이렇게 손을 올려보라 해서 당신 중풍기가 있어요. 당신은 치매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간호사예요. 간호사 로봇입니다. 여기 보면은 체온계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가 아주 정밀한 인공지능 카메라라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알아내요.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자, 뭐 얘가 지금 소피아고요. 이 소피아는 62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62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물으면 모든 대답을 다 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말하는 로봇이 이렇게 많아요. 가격은요. 얘는 10만 원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한 그죠?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있고요. 얘는 소피아인데 비싸요. 3억이고요. 얘는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온갖 똑똑한데 얘보다 굉장히 싼 아까 그레이스는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5천만 원짜리 그레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걔가 나 대신에 말을 할 수 있고 걔가 나 대신에 행동할 수 있고 의사처럼 진단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얘는 지금 40억 뷰 그레이스 또는 소피아죠. 소피아는 40억 명이 알아요. 봤어요. 그리고 팔로워가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이렇게 춤도 추고요. 노래도 하고요. 전 세계 유엔의 홍보대사이고요. 뭐 어디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얘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뭐 당신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경이 아픈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나를 따라 해보세요. 간호사 로봇입니다. 간호사 로봇. 얘는 그죠 20만 원 정도가 이제 제작 비용이에요. 리테일 프라이스고 이거를 한 30만 원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30만 원. 또 뭔가를 여러 가지를 깔아요. 그러면 80만 원 이 정도까지 하는 프로페서 아인슈타인인데 얘가 가리키는 게 C++, 자바스크립트고 그죠? 채팅 다 하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API하고 연결해가지고 SDK하고 연결하고 뭐 중학생 가르치고 고등학생 가르치고 스템 교육 다 가르치고 프로페서 아인슈타인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녀에게 요즘에 학교에 못 가잖아요. 학교에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얘하고 모든 수학 교육, 스템 교육 다 할 수 있어요. 코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코딩을 가르쳐요. 노트북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페서 아인슈타인 이런 프로그램. 소피아도 마찬가지고요. 소피아도 스템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에게 그죠? 우주에 뭐그 행성 몇 개가 있어 하면 쫙 설명 다 하고요. 얘가 온갖 걸 다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벤 고르첼이고 벤 고르첼 박사하고 제가 인공지능혁명 2030을 썼고요.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이 사람들이. 저도 여기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왔을 때 모습입니다. 저하고 롯데 호텔에서 그죠? 이렇게 한복도 입었고 투나잇쇼에 나타난 소피아 노래하러 나타났고요. 한국에 왔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롯데백화점에 얘가 얼마나 웃기는지 지금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김부겸 의원입니다. 2016년에 소피아의 이 오빠죠. 로봇 한을 초청해가지고 정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국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앞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1년 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로봇의 시대가 온다. 그죠? 너무나 많은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특히 노인, 엘들리 케어를 합니다. 노인 케어, 암스테르담 노인병원에는 얘가 그죠? 얘는 20만 원짜리 앨리스예요. 얘가 치매 노인에게 당신의 이름은 뭡니다. 약 드세요. 요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었어요. 이름은 누구고요? 요 사람은 당신의 조카예요. 요 사람은 당신의 그죠? 손자예요. 손녀예요. 얘가 다 가르쳐줘요. 이런 시대가 왔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혀를 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된다. 로봇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어서 2030년이 되면 인간 숫자보다 로봇 숫자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봇이 같이 살자고 달려옵니다. 요리사, 이제 오토셰프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요리를 다 해요. 요리 못한다고 나 요리 못해요 이런 소리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리 로봇은요 요리 다 하고 설거지 시작하고 천정에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우렁각시처럼 그죠? 내 비서 역할을 다 합니다. 혼다는 로봇 회사로 갔고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니까 로봇으로 갔고요. 이렇게 햄버거 뒤집는 걸 플리퍼라 그래요. 햄버거 뒤집는 거가 1억 2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20만 원, 30만 원짜리까지만 나왔어요. 햄버거를 가장 정확하게 뒤집어요, 얘들이. 뿐만 아니라 바텐더, 요즘 호텔에 가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바에 사람이 없는데 바텐더에 전부 지금 현재 로봇 바텐더가 나와가지고 자 이제 로봇들이 동거합시다. 그러고 와요. 이게 로봇이 오는 시대가 오면 로봇을 전부 말로 그죠? 단추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켜요. 우리의 앵벌이죠. 인간의 앵벌이. 그래서 로봇 시대가 오면 장애인, 장애우, 장애라는 말이 없어진다. 고령화가 와도 노인들이 전부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일어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다양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이런 로봇 이야기. 그죠? 이제 하이퍼루프를 빨리 보여드릴게요. 2027년에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서울, 부산, 그죠? 서울, 부산 30분 또는 20분 만에 다가가요. 이렇게 슉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요. 하이퍼루프, 이 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는데, 버진 하이퍼루프는 여기 20명 정도 타고요. 비행기보다 하이퍼루프가 빠릅니다. 보잉 737보다 빨라요. 비행기보다 빠른 이런 것들이 오면은 30분 만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덕도 공항, 앞으로 공항은 사양산업입니다.
공항을 안 지어요. 아까 봤죠? 수직 상승해서 이미 40인승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 공항까지 이 2시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40분 나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집 주변에서 그냥 40분 봉 떠서 나르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싸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캡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탑니다. 28명이 타고요. 진공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공관은 끝에서 빵 치면은 그죠? 뭐 1200km, 3000km로 알래스카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진공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싸진다 라고 보면 이렇게 많이 짓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라고 버진 하이퍼루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버진 항공의 리처드, 이 사람이 어제 그저께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죠? 예, 리처드 브랜슨 경이고요.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 뭐 등등 해서, 저는 데릴 호스트의 ET3를 타봤는데, ET3는 1997년에 설립되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하이퍼루프는 2012년, 15년 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싸고 이 사람 것이 그래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ET3입니다. ET3. 전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요. 하루 만에 연결시킵니다. 남미에서 중미에서 북미로 가가지고 요게 4시간. 8시간에서 그죠? 저 유럽까지 가고,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서너 시간, 24시간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많은 차가, 이렇게 많은 기름을 차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도로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게 ET3죠.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싸고 거의 진공관으로 가기 때문에 기름을 안 써요. 하나도 전기를 안 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많은 기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겠죠. 그죠? 굉장히 싼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론,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나왔어요. 그냥 막 지나갈게요. 자, 지금 현재 회사가 한 3,0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르는 비행기죠. 에어 택시, 폴리스 드론이라고, 요것은요, 여기에 범인 얼굴을 인식시켜 놓고 범인 잡을 때까지 날아다녀요. 폴리스. 요거는 여의도에 우리나라에서도 10일 빼빼는 날 떴어요. 여의도에 뜬 드론 택시. 그래서 2025년부터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날고요. 너무 많이 날아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최초로 정부에서 날아도 좋아. 2017년 11월 달에 날아도 좋아. 5년 동안 날아서 무사고면 운행시켜 줄게. 이렇게 한 게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그리고 앞으로 뭐가 비싸요? 이렇게 옥상이 비싸요. 옥상에서 날기 때문에 공항은 사라지고요. 옥상이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도로에서 아무 데서나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옥상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여기도 옥상이죠. 그죠? 비행기가 태양광 밑에서 충전하다가 비행기가 한 마리가 쫙 날라요. 릴리움입니다. 릴리움. 요거는 우버고요. 이렇게 날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미 플라잉카 나와 있고요. BAE 시스템 어반 모빌리티 UAV에서 요거는 롤스로이스, 벨카고, DR7 대부분은 4인승 또는 5인승입니다. 5 seat 돼 있죠. 이거 5인승이에요. 4인승, 5인승, 5인승, 5 seat 5인승이네. 존트 에어, 키디호크 이거는 보면은 2 seat 2인승이고요. 에어버스 요거는 보면은 4인승이네요. 그죠? 4 seat 이렇게 에어버스 보여드릴게요.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버스가 제일 비싸요. 팝팝이라고 한 2, 3억 합니다. 2, 3억 하고 2017년 나왔고요. 어번 에어로노틱스는 자 보시면 뉴욕에서 고장인 차가 뭐 사고가 나면은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차로서 앰뷸런스가 못 와요. 그래서 나르는 앰뷸런스가 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갈게요.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많아요. 이 황세자가 단추를 2017년 누르면서 나라도 좋아 승인해주기 시작했고, 자기가 한번 타봐요. 여기 얘기죠. 이게 볼로허브입니다. 볼로허브. 예, 이 항이 제일 싸요. 지금 이제 1억 얼마에 나왔다가 지금 8천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800만 원 한다 그래. 그럼 자동차 안 사고요. 전부 이거 삽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죠? 릴리움은 얘들은 꿈이 100인승, 200인승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8인승, 9인승까지 만들었어요.
릴리움 타러 아빠하고 딸이 밖에 릴리움 타러 나가고 있어요. 릴리움, 그죠? 뽕 떠요. 50인승이죠. 아직까지 사람은 싣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나르는 제트팩, 이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날아요. 이렇게 나릅니다. 제트팩을 뒤에다가 백팩을 딱 메고 착지, 부드럽게 착지하고요. 자유의 여신상까지 샥 올라가고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나르고,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데이빗 메이만. 요 사람이 이것을 개발했고요. 호주 사람이에요. 제가 호주 정부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봤고요. 자, 이 사람이 이것을 뭐 3억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뭐 1억, 조금 있으면 8천만 원, 800만 원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시내 어디든지 8분 안에 갑니다. 8분 안에. 왜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그죠? 2시간 걸려, 2시간. 응? 한 4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8분 안에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값도 싸고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날아다닐 것이다. 자동차로 간다면은 요 16차선 만들기 위해서 이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는데, 그죠? 공간에 훨씬 더 스페이스가 많다. 그죠? There's a lot more space in the sky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선, 2차선, 3차선, 15차선, 20차선까지 만들고 충돌 제어 시스템에서 충돌하지 않고 어디든지 전부 다 옥상에, 그죠? 옥상에 내리고 집에서 충전해가지고 요거만 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3시가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